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처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또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 방해금지 가처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처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실 가처분 뭐 많이 들어본 건데 처분금지 가처분 뭐 아니면 뭐 가압류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잠깐 제가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방해금지 가처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주차 방해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이게 거짓가 임시 가짜예요. 임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PD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본안 소송이거든요.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는 동안 이분이 1년 정도 걸리면 도망갈 것 같아. 재산을 다 딴 데 팔 것 같아. 그러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뭔가 보전 처분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인데 제가 청구하는 권리가 뭐예요? 금전채권이잖아요. 돈 달라라는 소송에 그런 본안 소송을 하기 위한 보전 처분은 뭐가 되냐면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미리 나중에 돈 받는 채권 갖고 압류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여금 채권으로 판결문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재산이 있는지 압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임시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압류거든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금전채권에서는 먼저 하는 보전 처분이 가압류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못 팔게 묶어두는 거예요. 너 이거 일단 재판 끝날 때까지 팔지 마. 이렇게 묶어두는 거고요. 대신 이기면 가압류 취소하거나 가압류 이의에서 가압류가 풀어질 수 있는 거죠. 피고가 이겼을 때고 원고가 이겼을 때는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서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 압류를 계속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도 어디다 가압류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부동산에 가압류할 것이냐, 예금에 가압류할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계좌, 뭐 주식 계좌나 이런 걸 가압류할 것이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금전에 관계된 것일 때는 가압류가 된다는 거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본안이 되는 권리가 금전 채권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채권, 똑같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집 내가 샀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는 청구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산권을 인도하라는 채권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전 채권이 아닌 이런 채권의 경우에는 결국은 가압류를 못해요. 내가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넘겨오라고 그럴 때 나중에 판결에서 승소했으면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법원에다가 강제로 나한테 가져올 수 있게 촉탁해서 그 등기를 옮겨오는 거지. 이게 돈 달라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은행을 압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소유권을 넘기라는 판결을 받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할 때는 보전하기 위한 처분, 보전 처분이 뭐냐면 가처분이에요. 팔지 마. 그 가처분은 무슨 얘기냐면 뭘 먼저 처분해야 되겠어. 소유권 넘겨주세요. 제가 PD님한테 이 소유권 저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재판에 승소하면. 그러면 내가 미리 무슨 처분을 해? 이 집 못 팔게. 이 집 못 팔게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점유. 내가 이거 점유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 집 넘겨주세요 라는 명도 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집을 딴 사람한테 임대차를 주고 나갔어. 그럼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이 안 되니까 점유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본안이 금전채권이 아닌 소송에 대한 보전처분이 바로 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또 하나는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짜 변호사들도 가끔 혼돈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어떤 변호사들은 해방공탁하자 그래요. 그건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공탁이라고 하는 거는 가끔 이제 초임 변호사들, 이제 변호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런 혼돈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방공탁이라고 하는 건요, 가압류가 돼 있는 거를 해방시켜주는 공탁금을 내는 거예요. 해방공탁에 의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가압류에 대해서 돈을 걸고 공탁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가압류에 대해서만 해방공탁이 있어요.
가처분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없고 기본적으로 특별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뭐 담보를 제공하고 뭐 이거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거나 또는 가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해방 공탁을 통한 가처분 취소는 없습니다. 해방 공탁을 하는 것은 가압류를 취소할 때 쓰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돈을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해방시켜놓고 일단 내가 부동산은 내가 마음대로 쓰겠어. 그리고 나 재판한 다음에 보자. 이게 기본적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은 일단 해놓고 나서 3년 지나면 가처분 취소를 해서 풀 수가 있어요. 가압류 취소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것이 가압류 가처분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는 공사금지 가처분, 저희가 자주 하는 제가 일조권 소송하면서 해를 가리니까 당신이 짓고 있는 건물 짓지 마세요. 이런 처분이 바로 공사금지 가처분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주차 방해하지 마세요. 주차 방해 금지 가처분. 또 하나 지금 오늘도 얘기 드리려고 하는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이게 뭐냐면 이런 가처분을 단행적 가처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한마디로 방해하지 말라, 공사를 중지하라 라고 해서 결국은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사금지 가처분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럼 본소송은 뭐예요? 공사금지 소송이에요. 손해배상 소송이 고전처분은 뭐예요? 가처분이 아니라 그랬잖아. 돈 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고전처분은 가압류예요. 일조권 소송을 할 때도 본소송, 공사를 중지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의 본소송의 기본적인 보전처분이 되는 게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못하거든. 오히려 더 강력해요, 본소송보다. 공사금지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면 2년 정도 걸리는데 하는데 재판까지 끝날 때까지 가처분은 신속하게 한다고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보통 재판을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공사를 못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가처분을 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처분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주차방해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또 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본소송은 업무방해 금지 소송, 그 다음에 주차방해 금지 소송인데 2년 3년씩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재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가처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방해 금지 가처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차가 나를 계속 주차를 부당하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 집에. 그럼 빨리 방해금지 가처분을 해서 내가 주차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을.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 본안소송하라 그러면 2년 동안 이 집 전세 내가지고 살다가 2년 동안 그러면 한 번도 주차도 못 해보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 꼴이 생기면 아니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바로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단행적 가처분, 바로 한 방에 해결한다는 단행적 가처분. 또 만족됐잖아요, 자기의 주장이.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하고 임시로 지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넌 방해하지 마. 내가 갑자기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넌 직무집행 하지 마. 넌 집행하지 마. 내가 또 하나는 임시관리인이야. 뭐 이렇게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해주는 가처분. 이게 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압류 가처분은 밀행성의 원칙이 있어요. 원래는 밀행성이라는 건 수사랑 비슷해. 수사도 할 때 지금 그 경찰관이 당신 지금 피의자야라는 얘기 안 하고 어떨 때는 고소가 들어오면 몰래 수사하잖아요. 그리고 인지해서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큰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른 것 같을 때는 고소고발이 없이도 인지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몰래 하잖아요. 이게 밀행성인데 가압류 가처분도 아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까봐 하는 건데 이걸 다 알려주고 하면 그 사람 다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밀행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 변론기일, 사실은 본재판에서는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소송이 아닌 가처분 사건은 신문기일이라고 그래요. 신문기일. 신문기일을 여는데 그 신문기일을 원래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이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신문기일을 열어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어본다고. 판결이 나면 이게 본안소송의 판결이 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그리고 또 엄격하게 결정하거든요. 근데 일반 가압류 가처분은 그렇게 안 해요. 쉽게 해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집에 가압류 될 수 있어요. 등기부에. 이거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판사가 듣고 했다는 건 아니에요. 가압류 할 때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가압류나 가처분일 땐 당신이 책임져라고 해서 담보 제공 명령 떨어뜨려 놓고 그 손해금에 해당하는 거를 담보를 시켜놓고 가압류 가처분을 해줘요. 이거는 뭐 물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해놓는 건 몰래 해줘야 밀행성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랬다고 어떤 분들은 판사가 나쁜 놈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러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권리 주장만 보고해 준 거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자오건 판사가 말은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가처분 이런 뭐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라든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재판을 안 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신문기를 열어요. 어떤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열고 한 2번 내지 한 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안 소송에 준하는 변호사 보수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게 이의는 어떻게 하고 취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압류가 기각되거나 뭐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다투느냐 이것도 다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기각돼서 내가 신청한 게 기각됐을 때 항고라는 절차를 거쳐요. 항고, 재항고. 근데 인용이 됐으면 인용이 된 상대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압류 이의를 통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때 항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절차도 변호사들이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고가 오늘 뭐 저희가 방해금지 가처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내용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방해금지 가처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우리 총론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후속 뭐 저희 방송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